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일이 많이 밀려서 유튜브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재능기부 예고편 약속 그것 때문에 본편을 지키려고 합니다. 작지만 이제 1차적으로 이게 나가는데 한국의 우리 것이라는 가치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만들어서 꼭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뭐 고객님 또 그리고 뭐 리폼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들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 우리나라 가구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0조 원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2020년이 지나고 2023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온 오프라인 다 합하면 아마 10몇 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10몇 조가 되는데 여기서 1조 원을 전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정에서도 몰라가지고 칠을 함부로 하다가 다 버린 거. 또 그 다음에 리폼하는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폼도 뭐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됐다 하더라도 사실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칠 종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면서도 가장 강조해야 될 거예요. 칠 종류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칠 종류는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저기 한번 칠판을 볼까요? 제가 여기 라크라고 했죠. 라크칠, 보통 라크칠, 라카칠 뭐 이러죠. 뭐 영어니까 뭐 발음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레탄, 그 다음에 셀락, 오칠 뭐 이런 종류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라크란 뭐냐면은 라크는 실질적으로 경화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칠 자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는데 다만 라크는 뭐 책상, 식탁 또 이런 그 접촉이 빈도가 높은 마모성이 강한데 탁자 이런 데는 쓰면 사실은 안 됩니다.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구가 라크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외국의 라크칠하고 우리나라 라크칠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페인트 회사들은 뭐 저를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라크칠이 이태리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뒤져 있어요. 어떻게 뒤져 있느냐고요? 일단 내마모성이 약합니다. 내마모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걸레질을 하거나 또 뭐 부딪혀거나 또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뭐 설거지 같은 거 하고 나서 뭐 부드러운 융으로 닦아도 이게 라카칠은 오래 하면 금방 지워져요. 우리나라 라카칠은. 그렇기 때문에 식탁이나 이런 데 쓰면 안 되고 뭐 의자나 예를 들어서 뭐 빈도가 걸레를 이렇게 닦는 빈도가 적은 부분에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하는 2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도의 샌딩이라는 게 있는데 샌딩이란 건 뭐냐면은 생나무에다가 칠을 할 때는 샌딩을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상도를 바르면 상도를 빨아먹어서 칠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계속 비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스가 난 가구로 보이기 때문에 샌딩이라는 걸 제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도 투명을 넣든지 색을 넣든지 상도를 발라야 되는데 우레탄도 마찬가지로 상도, 하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샌딩이란 뭐냐? 샌딩은 사실 투명 칠에 돌가루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포로 빼빠를 치면은 샌딩을 하면은 잘 벗겨져요. 근데 상도는 낙하든 우레탄은 빼빠를 치면 잘 안 벗겨집니다. 상도는 강하기 때문에 표면이 내마무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를 먼저 해주고 상도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1. 라카, 2. 우레탄, 3. 셀락은 뭐냐? 셀락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영국에서 또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가끔 셀락이 많이 들어옵니다. 셀락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발견하고 우레탄칠은 어떻게 발견하고 라카는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오칠이 있습니다. 오칠은 뭐 일반 가구에는 잘 없고 아주 고급 고가구나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고급 자개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오칠도 종류가 자연 오칠이 있고 그 다음에 카슈라고 그래서 인도에서 나오는 그런 약품으로 만든 인도에서 채취한 나무로 만든 그런 그 카슈라는 칠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오칠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오칠 온나무 가에 속한다고 그래서 이제 오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은
제일 많은 낙하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이 의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의자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자는 무슨 칠일까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너를 이렇게 발라요. 신너를 발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문대 본다고. 칠에다가 문댔을 때 여기 지금 색깔이 묻어나죠. 묻어나는 거 화면에 보입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게 깨끗하죠. 이 깨끗한 천에다가 신나를 발랐습니다. 신나를 발라서 이렇게 발랐는데, 자, 이렇게 발랐는데 막 묻어나오죠. 이렇게 칠이 묻어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또 여기를 만져봅니다.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해요. 이게 녹아요. 이거는 낙커칠입니다. 낙커칠. 이거는 이렇게 발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발랐을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묻어요. 지금 끈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우레탄 아니면 우레탄 아니면은 이게는 571은 만무예요. 이거 영국 거니까 우레탄 아니면 셀락입니다. 자, 크게 봤을 때는 여기에 셀락하고 57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보통 가정에서는 낙하, 우레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봐서는 참 이 의자인 낙하, 또 요거 지금 이 의자 영국 의자인 셀락, 또 그다음에 우레탄. 셀락, 우레탄은 뭐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레탄 칠이 굉장히 좋은 칠이에요. 좋은 칠인데 우레탄은 잘못 설명을 해서 지금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지금 제가요, 제한테 주목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서 칠 종류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가 아주 제대로 못 뒤져서 봤는지 제대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자, 칠은 그 외에 뭐 칠을 하지 않고 오일을 바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상업성이 없습니다. 오일 발라가지고 뭐 몇 사람을 위해서 뭐 친환경 어쩌고 하는지 몰라도 칠은 마르면 다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오일 발라가지고 그게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뜨뜻한 커피잔만 놔도 금방 둥그렇게 자리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통하지도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함부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자, 복잡하지만 우선 좁혀 나가겠습니다. 이거 좀 공부하실 분들은 적으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여러 번 보시든가. 자, 저는 유튜브 하면서 구독 눌러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객님이 또 내지는 전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면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다고 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낙하에는 우레탄 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낙하에는 우레탄 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왜 제가 여기다가 아까 신너를 발라서 녹는 거를 실험했느냐. 낙커칠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커칠을. 우레탄 칠은 우레탄을 할 수도 상관이 없는데 낙하에는 우레탄 칠은 할 수 없다. 또 대신에 우레탄에는 낙하도 칠을 할 수 있고 우레탄도 칠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낙하는 칠이 우레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칠이니까 우레탄을 칠하는 순간에 낙하는 녹아서 오징어처럼 지글지글 그 말하자면 물장구가 막 생깁니다. 이렇게 녹습니다. 녹아. 부작용이라고 그러죠. 하학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레탄 칠이 좋아도 낙하에는 칠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급 식탁 같은 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우레탄 칠로 바꿔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싹 벗겨서 그 색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못해가지고 다 홍성가구로 들어온다 해도 뭐 가언이 아닙니다. 우레탄 칠 손으로 마감해서 홍성가구처럼 하는 회사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기는 하죠. 그 공장에 가가지고 그 에어리스라 그런 거죠. 막 퍼부어가지고 막 하죠.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면이 어떻게 나오냐. 내추럴 하지가 않고 냉장고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냉장고 같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식탁에 내추럴을 다 방지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플라스틱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레탄도 얇게 자라면은 내추럴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낙하에는 낙하칠만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보통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식으로 외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낙하에는 조금 굳으면 셀락칠은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우레탄은 어떤 조건이 되느냐. 우레탄은 반드시 이 공업용 수세미가 있어야 됩니다. 공업용 수세미로 다 닦아서 가루가 날 정도로 닦아야 돼요. 이렇게 전부.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까비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 모서리고 뭐고 다 이걸 수세미질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레탄은 경화제가 들어있어서 한 번 굳으면 다른 칠이 붙지를 않습니다. 접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50년 뭐 100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여기 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여기는 정말로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모든 비용을 전액 회사의 개발비로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내 칠이 몇 년 했다 그거 자랑하면 저한테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낙하칠과 우레탄칠과 오칠과 그 다음에 셀락 뭐 이런 거에 대한 오칠, 우레탄, 셀락, 오칠을 다 수세미 해줘야 됩니다. 이거 낙하칠도 수세미질 해주면 좋아요. 좋은데 낙하는 수세미질을 하기 싫으면 신나로 한번 싹 발라주면 좋아요. 신나로 닦아주면 그게 녹으면서 칠 접착이 된다. 왜냐하면 때가 많이 끼었으니까. 신나를 닦았을 때 아마추어들은 위험하니까 에나멜 신나, 페인트 신나를 쓰세요. 페인트 신나는 약간 휘발유 성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낙하칠을 녹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저것도 불편하면은 이 수세미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도 샌딩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샌딩칠을 해줘야 쉽게 말하면 스크래치 같은 것도 다 커버가 되고 동시에 빼받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샌딩칠을 가장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상도칠을 해주는 순서로 오늘은 여기까지 가르쳐 드리고,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소상하게 달아주세요. 이메일도 좋고 댓글도 좋아요. 댓글이 더 좋겠어요. 댓글을 소상하게 달으면은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가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냥 장난치는 식으로 저희한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전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전부 전문가들이, 매니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매니아고 보는 사람도 다 매니아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요 문제는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식 의자, 물론 이제 이게 클래식이지만 모던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목재가 하얗게 나온 부분이 지금 보일까요? 원래 나무 상태, 그러니까 칠하기 전에 백골 상태고, 지금 요 옆부분에 좀 노리끼리 하면서 월라 색깔이 나는 부분은 칠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수성으로 하는 작업이죠. 이거 동화라고 되어 있죠. 뭐 저는 이 약품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항색, 월넛, 찍구. 그럼 찍구라는 건 뭐냐? 체리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리. 근데 항색은 그야말로 항색이고,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월넛은 뭐 월너트 색상이고, 이 세 개를 혼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조금 타야 됩니다. 지금 이 물감입니다. 그 농도는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색상이 맞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릅니다. 바르면 이제 막 빨아먹죠. 이게 수성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칠을 해놨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게 수성이에요. 수성은 안에 있는 그 나무결을 비치게 하기 때문에 유성하고는 다르죠. 유성은 완전히 차단을 해가지고 나무결을 죽여 놓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닦고, 여기서 이제 그 리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냥 일반 소비자 분들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싼, 그 수성이 굉장히 쌉니다. 이게 사가지고 제가 한 통 사가지고 남아도 크게 뭐 집에 재산이 흔들릴 만큼의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강택이 100%인 강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마른 다음에 낙하를 발라주면 돼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이거 색깔 내려면 그 아마추어들이 힘들잖아요. 프로도 그 색깔 잘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검정색이 진한색이 더 요구되면은 월낫을 좀 더 타면 될 것이고, 노란색이 부족하면은 항색을 더 타면 되고, 또 찍구 색깔 약간 붉은 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찍구 색깔을 더 타면 되니까. 그리고 물을 타가지고 농도를 조절해서 좀 약하게 해서 2번, 3번 발라서 색을 내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좀 진하게 하면은 먹으면은 이게 다시 빨아내지를 못하니까. 자, 이제 이게 좀 말라야 되겠죠. 마른 다음에 이제 유성으로 붓으로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수성을 발라가지고 수성이 건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골 상태에서는 샌딩을 발라줘야 된다. 샌딩. 왜냐하면 이제 샌딩은 스크래치를 없애주면서 안에 파고 들어가는데, 샌딩이 아니고 마감을 발라주면은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요거 끝나고 다시 마감을 발라줘야 됩니다. 샌딩이라는 거는 칠사로 가면은 이제 초보자들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샌딩이라고 팝니다. 하도라고 그러죠. 하도를 팔아요. 그래야 칠이 방수도 되고 자꾸 먹지를 않는데, 여기다 상도를 바로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의자입니다. 제가 상표를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죠? 의자가 여기도 부러졌지만 이제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자, 이겁니다. 아무리 내부에 내장재라 하더라도 이 지금 타이어, 몹쓰는 타이어죠. 이게 하이클래스 이거 브랜드에서 이런 거 쓰면 되겠냐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안에 스펀지 한번 비춰보세요. 이거 마블이라고 화학 제품. 여기다가 스펀지는 다 화학이지만은 이거말로 굉장히 그 발암성 물질이 많은 본드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제일 싼 거. 스펀지 중에서 제일 싼 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리폼도 싼 업체에 하는데 이게 메이커 가구에서 우리나라의 이거 10대 브랜드 안에 드는 저 한때 이거 짜맞춤 공법이 1인자였다는 회사에서도 이런 거 썼다는 거죠. 이게. 예. 홍성이 이런 거 안 쓴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새 겁니다. 새 거가 쓰다가 수리하러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한 번도 다른 데서 수리한 흔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니까 뭐 남 비방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고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죠. 대부분의 그 홍성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홍성의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 공장장이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성에 공장장 없습니다. 공장장이 사장입니다. 예, 가정에서는 굳이 구하기도 어려운 창호지를, 여기 지금 틈이 크기 때문에 저희 이제 창호지를 씁니다. 창호지입니다, 이게. 자, 나이 드신 한 6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딱종이. 예? 당나무에서 나온 딱종이.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문종이라고 하죠. 문에 붙인다 그래서 문종이라고 그랬는데, 문종이가 진짜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번 살려면은 이거 한 장에 지금 몇천 원 합니다. 오리지널은 뭐 3,000원, 5,000원 해요. 네. 그 나머지는 전부 그 함수율이 몇 프로냐 이거죠. 자, 이렇게 닭종이가 문틈이 크니까 닭종이를 이런 칼로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네. 그리고 좀 틈이 좁은 데는 집에서는 굳이 닭종이 살려면 비싸고 뭐 효력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닭종이는 우리 이제 고가구 수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쓰는 건데, 이 틈이 크니까, 자, 굳이 여기 휴지 있고 이거 아닌데 다른 거 있었는데, 저 있고. 휴지 너무 싼 거 아니고, 싼 거는 너무 후접해서 안 돼. 이 휴지도 좋습니다. 이게 휴지가 이게 원료는 뭡니까? 이게 나무잖아요. 예.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안전하게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돼요. 쑥쑥 들어가면은 안 들어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넣었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석재본드입니다. 석재본드는 물과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은 밑에까지 쭉 빨아먹습니다. 이게 밑에까지 석재본드. 자, 여기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그 다음에 좀 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휴지나 뭐 창호지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는 401을 넣습니다. 401을. 네. 틈이 없다는 뜻이죠. 틈이 없는 데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틈이 있는 데는 넣어야 되니까. 여기. 나사를 손에 안 잡히게 깊게 구멍을 내는 건데 가정에서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여기는 상품화 시켜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나사가 짧을 때는 이걸 깊이 넣음으로써 나사가 또 길게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또 하죠. 자, 이렇게 3개를 박아주면은 이게 주가 아니라 이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식탁은 다 강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 못으로 이렇게 피스 드릴로 박아줘야 이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무가 생각보다 무르네. 푹 들어가는 거 보니까. 튀어나와버릴까. 자, 이거는 뭐, 탱크입니다. 탱크. 이건 뭐, 도저히 한 세대가 이거를 흔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게 지금 무슨 기술로 되어 있냐, 이게. 목수의 목공 기술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예.